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제가 그 여의도 근처를 최근에는 전혀 벗어나지 않았는데 멀리 여러분들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3년 제1회 건설안전 혁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좀 불러주셔서 우리 한학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한국건설안전협회가 건설안전 특별법을 비롯해서 건설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 혁신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계셔서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누가 뭐래도 건설업은 우리나라를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속성장을 하고 또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주역 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건설업 선진국에서는 건설업 사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앞으로의 지구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설업이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빛나는 어떤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원희룡 장관이 앞장서서 건설노조 불법 비리를 촉별하겠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장관이 적시하는 여러 비리 또 이제 불법 비리라고 지적한 것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참에 그런 오래된 관행 또 그런 건설업계의 습속을 척결해 내기로 했다면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단지 노조 불법을 뿌리 뽑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원래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그 원래비가 노조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야간 작업이나 이런 이제 그 오버타임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위험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이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나쁜 반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고 그런 단계에 되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요즘 건설업이 불황이니까 좀 세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조선소 한번 보세요.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20만이었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10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9만 됐어요. 그래서 한 10만이 떠난 그 조선업 현장에서 남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30% 임금도 상각되고 장시간 노동하고 정말 후벌리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조선업이 엄청 노동 아닙니까? 사람 먹고서 난립니다. 특히 이 숙련 노동자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제가 예전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소를 많이 가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오랜 베테랑 노동자들은 그 배에다가 이렇게 철판 하나 붙이는데 대충 눈대중에서 갖다 붙이면 탁 맞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자루 재고 뭘 해도 저거는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합리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 터널을 이제 통과해가는 이런 대화 타협의 그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 문제니까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G7에서도 초청을 받는 국가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의 삶도 그만큼 선진국인가?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에 살면서도 늘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CD 기준으로 볼 때 시민의 삶을 가늠하는 몇 가지 사회 지표가 있는데, 첫째,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예요. 남녀 인구 격차 1위입니다. 거기에 산재, 중대재해, 지금 뭐 2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좀 마사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불폐 20년간 불폐 최고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출생률 세계, OECD가 세계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삶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제 그겁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사는 시민들이 세계 10위권의 삶을 누리는 사회, 그것이 제가 또 정의당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중대재해가 1년에 한 100건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건설업에서 일어나고, 그 절반의 건설업 산재 사망자 중에 60%가 추락사거든요. 추락사라는 뭐냐면 예비를 했으면은 사람이 안 죽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 산업이 그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살인 산업으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안홍석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고쳐야 살인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핵심 원인은 역시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핵심이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람 목숨값보다 안전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사람값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건설업계를 잘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건설 비용은 70년대 수준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에다가 또 최저 낙찰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정 수준의 기술을 갖춘 그런 중소도급업체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건설 원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학동 그 사고를 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뤘는데, 보니까 철거 비용이 1차 도급 비용은 28만 원인데 이게 다단계로 내려가서 최종 그 이제 철거 비용이 4만 원이었거든요. 그 4만 원에 안전 비용이 포함되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 목숨이 안전비용보다 더 쌌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조업은 특히 대기업일수록 안전에 대한 비용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포함해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치료하고 요양에 그 요양하기 위해서 한 근로인 수가 연간 한 5,500만 일 정도 됐습니다. 그게 30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 또 우리 그 사회 경제 성과로 가야 될 30조가 산재 사고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는 이 사고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꼭 돈 문제만이 아니라 평판도 있고, 또 이런 그 현실을 놓고 우리가 선진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 살인법이라는 이제 말이 좀 살벌하죠. 영국의 실제 법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기업 살인법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 영국이라는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의 차이를 그 이른바 기업 살인법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냐면은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을 살인자로 간주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최고 경영자가 살인자로 몰리는 이 기업이 살인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뭐든지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사회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어떠냐?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그럼 후진국형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관여를 들어서려면 또 비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안전 불감 사회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건설업계도 이제는 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야 됩니다. 그게 비용, 그러니까 경제 재무적인 논리도 많은 거고 또 잠재적인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이제 그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비용 문제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건설 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한가? 그걸 좀 계산해 주세요. 우리나라 그 건설 비용이 선진국 수준의 비용. 그래서 사람값이 안전 비용보다 훨씬 비싼 그런 사회가 되려면 도대체 지금보다 건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는지 이걸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해서 저는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부가 얼마나 부담하고 기업은 또 어떻게 부담하고 노동자는 또 어떻게 안전에 협력하고 시민들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한꺼번에 일거에 뭐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와 산업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단계적인 스케줄도 짜고 이렇게 해서 좀 총체적인 청사진을 놓고 하나하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단 생명이 이윤보다 귀하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당장 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땜빵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때 땜빵하는 눈가림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태를 피해가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은 지금 우리를 한참 앞질러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 회장님 오늘 근본적으로 고생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건설 비용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그리고 이 건설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분담해야 되나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느 기간만큼 이게 진행이 돼야 되나 이런 마스터 플랜을 하나 짜주시면 국회에서 제가 토론하고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제가 여야 의원들한테 제안할게요. 제가 뭐 당은 소수고 비교섭 단체지만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우리 그 건설안전학회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실제 그거는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잘못한 일도 많고 바로잡아야 될 일도 많은데 뭐 그거는 노조에 그걸 요구하려면 또 노조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정치권의 내로남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각자 양보해야 될 거, 각자 기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정해낼 수 있다면 그런 테이블은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원래비 문제, 불법적인 건 다 사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에 마땅히 지불돼야 될 돈인데 그것이 원칙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할 거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자리를 마주 앉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단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뭐 경제 이 지구적인 그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21세기는 인류의 마지막 세기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2050년은 죽어불능의 지구가 된다.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어디 과격한 운동단체 얘기가 아니고 유럽이나 외국 정부가 지금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국가 전략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의 IRA에 대해서 뭐 온통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IRA 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는 기후 경제로 갑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미국에 구축하고 여기서 이 산업 구축하면 돈 줄게. 그 대신에 여기 와서 사람 고용하고 여기 와서 세금 내고 해. 그거 동맹국에서 뭐 수출하는 거는 좀 봐줄게. 그렇지만 중국은 안 돼. 이거예요. IRA법은 기후위기 산업전략이고요. 중산층을 위한 자국의 고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님 미국만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프랑스도 우리 유럽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고용을 끌어안으면서 기업들을 다 불러들인다고 하면 우리도 바이 유럽연법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RA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출할 때 보조금 덜 받는 문제. 그동안에 굉장히 협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계의 경제가 기후 경제로 가는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기후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뭘 먹고 살 것인가 이에 대한 산업 전략이 바로 IRA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롭게 계속 외쳤더니 얼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속히 한국형 IRA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분야입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기 신도시가 30만 원인데 그냥 나대지에 밀고서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건물을 재건축을 하려면은 3만 원씩 결국은 순환 건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20-30년 걸립니다. 기후위기가 가장 위협적인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건물은 어때야 되나?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건설도 기후위기를 관통하는 건설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프로젝트가 필요하죠. 환경 자재와 공법뿐만 아니라 각 건물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는 문제,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은 다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녹색 리모델링을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난방비 폭탄 이야기했습니다. 난방비 폭탄. 난방비가 아니죠. 따뜻한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동자동의 쪽방촌은 아무리 난방비 들여도 따뜻한 집에 사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우면. 그 같은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거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지 돈 문제 가지고 높은 지원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이 건축물이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물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국토위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보게 되는데 네? 거의 50%가 20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이 녹색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산업 분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라이선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축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어떤 방향과 기술과 전망으로 가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안전도 마찬가지죠. 결국 기후위기 폭염, 폭우, 그다음에 뭐 지진 또 이런 한파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안전. 단순히 산재 사고가 아니라 이런 기후와 외적 환경에서 오는 안전 이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을 갖게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안홍석 부장님이 이야기 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 건설안전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안전혁신 포럼에서 정말 근본적이고 진지한 그런 고민을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근본적이고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아무리 지금 정치권이 사실적으로 민주적으로 외면해도 어디도 그걸 함부로 차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건설안전학회를 전적으로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동업자가 돼서 작은 힘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안전한 건설을 위해서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가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